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때 그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 시도 자체가 없었고, 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렸을 때는 분명히 속도감 있게 앞쪽으로 볼을 전달을 시켜서 해결을 하게끔 하는 상황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오늘 뉴캐슬의 홈 경기고요. 네. 전반전이 이제 막 종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간단히 1분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뉴캐슬 원정 최근 두 경기 무려 17점을 했던 토트넘입니다. 게다가 반더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아예 원정에 안 왔고, 또 기존의 솔랑케에 이어서 히샬리송, 얘는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다치는 거야? 히샬리송까지 또 명단 제외가 되면서 선발 라인업을 보고 손톱인가? 했는데 쿨루셉스키가 네. 톱이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지난 경기 선발 존슨이 빠지고 오도베르가 이제 오른쪽으로 갔고, 다소 변화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더벤의 공백이 좀 있었던 드라구신이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이 확실히 좀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폼이 오늘 좋아 보이거든요. 네,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왼쪽 측면에서 그 뭔가 돌파하는 모습보다는 돌파 이전에 그 빠르게 왼발로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뒤쪽에 있는 동료에게 빠르게 패스를 내줘서 사르의 슈팅까지 혹은 포르의 슈팅까지 이어진 장면들이 몇 장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도베르하고 손흥민을 양쪽에 둔 이유를 좀 더 살리려면은 최대한 빠르게 측면 쪽으로 볼을 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역할을 이제 비수마 아니면 메디슨이 하고 있거든요. 메디슨이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 느낌의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범실이 많습니다. 거기서 지연이 되는 것도 많고 패스 미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저는 교통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좀 과감하게 선수 교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토트넘이 지금 로세스도 갔고 좀 중원 자원에서 그런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고, 또 포스트코그램 자체가 교체를 이렇게 막 빠르게 과감하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지고 있기도 하거니와 경기 내용이 시원찮기 때문에 좀 후반전에 좀 빠른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네. 할까요? 변화를? 대표님이 경기 초반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메디슨을 빼고 클루셉스키를 그 자리로 내리고 공격 자원에서의 뭔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톱 올리고 베르너를 왼쪽으로 낸다거나 이런 식의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일 만큼 좀 볼 점유했던 시간에 비해서는 답답한, 볼 점유를 훨씬 많이 했거든요. 좀 개선책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 또다시 뉴캐슬의 홈에서 토트넘이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1대2로 토트넘이 졌는데요. 네. 요걸 맞춘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경기 전에 오늘 저는 3대3 무승부를 예상했는데 이우영 캐스터가 무려 1대2로 토트넘이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 골 넣을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요. 결국 토트넘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뉴캐슬이 3골 다 넣었습니다. 아무튼 뉴캐슬이 토트넘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 마실 수가 있지? 저도 이 유튜브에 와서 드디어 해보게 되네요. 네. 사과드립니다. 뭘 또 사과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토트넘 질만한 경기를 좀 하지 않았나 싶은 게, 사실 점유율 면에서는 65점 좀 압도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대 득점 값이나 여러 가지 수치 면에서 토트넘이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슈팅도 20대 9로 앞섰습니다만 실제로 2골 먹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상대 위험 지역에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실속 없는 경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을 보면 일단 풀타임 뛰었고요. 슈팅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덴번에게 걸렸죠. 네, 수비한테 막혀가지고 블록슛이 되면서 문전 도달을 못했었고, 36번 패스 시도에서 34개 패스 성공을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94%, 그리고 키 패스 3번 있었고, 그리고 볼 터치 47번. 이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이제 8차례 상대편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있었고, 드리블 3번 시도해서 1번 성공했고요. 크로스 2번에서 1번, 롱패스 1번 시도해서 1번 성공, 태클 2번에서 다 성공시켰고, 리커버리 많이 했고. 수비적인 지표가 좀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는 왼쪽 윙어로 나왔지만 후반에는 톱으로 올라가서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후반전 초반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간 게 굉장히 효험이 있었죠. 특히 이제 오른쪽에 역시 후보가 어울리는
하프타임에 교체로 들어온 존슨 선수가 좀 약간 활기를 넣어주면서 네. 약간 뭔가 될 듯 했는데 그때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쉽게 더 따라가지 못했었고 특히 이제 그 후반 24분에 손흥민 선수가 압박으로 탈취를 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상황에서 오드베르 선수가 다시 볼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프리킥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을 안 차는 것도 그렇고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 좀 아쉬운 장면들이 너무도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네. 오도베르가 슈팅 한 4개인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이제 골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뉴캐슬이 중원에서의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 그런 점을 좀 활용 못했던 것도. 그렇네. 네, 좀 아쉬운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롱스테프, 조엘링턴,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 네. 그리고 확실히 토트넘이 올 시즌 탑4가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유로파 리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벤치가 너무 얇아. 이날 교체로 들어온 게 뭐 존슨, 베르너, 베리발, 벤탄쿠르 요 4명인데 뉴캐슬만 해도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게 홀, 토날리, 머피 그리고 알미론 뭐 이런 선수 들어왔거든요. 뭐 토트넘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네, 그렇죠. 그런 낫다고 할 구성입니다. 수가 없죠. 네. 게다가 뉴캐슬이 부상자가 더 많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경기를 볼은 많이 갖고 있지만 지난번 레스터하고 할 때도 그렇지만 볼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현대 축구에서 별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찬스를 만들어내는 흔히 얘기하는 그 엑스스렛 값 자체가 네. 토트넘이 높질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날 토트넘의 패스맵이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하고 중앙으로 포지션 옮겼기 때문에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온 느낌도 있는데 그 원의 크기가 엑스스렛 값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위협도 그만큼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낸 선수들일수록 원이 큰데 보시면은 포로가 제일 크네요. 네. 오른쪽에서 중요한 역할. 이런 패턴은 매 경기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뉴캐슬 역시 기마랑이스를 포로한테 붙여가지고 좀 볼을 편하게 못 다루게 했던 면이 있고 그다음 콜루셉스키, 메디슨, 비수마 이런 선수들이 많은 어떤 그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요게 그 손흥민 선수에게까지 잘 전달이 안 되는 면이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뭐 노골적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 길을 굉장히 잘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 타이밍을 활용할 수 있는 연결 시도 자체가 없었고 또 앞쪽에서 공중전에서 승산이 없는데도 계속 위로 띄워주는 반복된 그런 패스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팀이 하려는 축구가 아래쪽에서 좀 어느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데 그게 위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길을 전혀 못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네. 오도베르 카드가 얼마나 실패했는지가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슈팅 개수가 4개인데 기대 위협의 동그라미가 저 정도로 작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 일단 오도베르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뭐 부상자도 있었고 뭐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뭐 드라구신이 들어왔고 그다음 히샬리송 솔랑케가 완전히 나간 상황에서 오늘 오도베르가 또다시 나왔는데 오도베르가 오늘은 이제 오른쪽 클루셉스키가 톱 손흥민 선수가 왼쪽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술은 실패였다. 그렇습니다. 드라구신과 로메로의 위치가 오늘 이제 바뀌어서 그렇죠. 지난 시즌과 다르게 지난 시즌에 반대편 빠진 자리를 드라구신이 메워줬는데 근데 뭐 결국 첫 골 먹을 때 드라구신이 맞아요. 먹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미스는 오늘 없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난번에는 이제 본인이 왼발이 약한데 왼발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좀 고전을 좀 했었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좀 완고한 스타일의 그 선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즌 초에 경기가 안 풀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좀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는 상황도 있고 포맷의 어떤 약간의 변화도 주고는 있거든요. 4-3-3 형태로 간다거나. 근데 지금 이런 구성에서 메디슨을 내려가지고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쓰는 경기가 지난 경기 이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술을 할 거였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팀에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하다못해 로세스라거나 그쵸. 그런 유형의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메디슨을 내려서 거기 쓰다 보니까 메디슨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전혀 좀 먹히지 않으면서 팀에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렸을 때는 분명히 속도감 있게 앞쪽으로 볼을 전달을 시켜서 해결을 하게끔 하는 상황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뒤에서 나오질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팀이 가고자 하는 길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지금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아닌가.
뭐 오드베르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을 톱으로 쓴다고 하면 오드베르 선수를 사이드로 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경기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셉세비가 일단 네, 톱으로 그쵸. 나온 네. 상황에서 오드베르의 오른쪽 배치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을 경기를 보면서 네. 계속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경기 때부터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많이 잡히거든요. 본인도 지금 약간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어느 팀에 가든 2년 차 때는 트로피를 하나는 들어 올렸던 감독인데 지금 본인이 봐도 답이 없는 거지. 네. 리그는 제가 볼 때 올 시즌에 이 탑4, 탑5 진입은 부상자들이 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골 넣는 것 자체가 뭐 수비는 뭐 반더벤이 돌아오고 포백이 유지가 되면 그래도 뭐 기본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공격 작업이 이런 조합으로는 결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리고 오늘 그 중원에 투입되는 선수들 보면서 이럴 거면 로셀소를 그것도 그렇게 헐값에 네. 왜 팔았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전으로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뛰는 네. 것 때문에 이제 감독들이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현대축구는 모두가 다 많이 뛰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로세스가 뭐 이렇게 못 뛰는 선수도 아니고 그쵸.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수마, 사르, 벤탄쿠르 여기에 이제 뭐 아츠그레이나 아니면 지금 후반에 들어간 그 베리발이나 이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혀 누가 봐도 위협적이지 않아요. 지금 리그에서조차 상위권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뭐 오늘 졌지만 또 갔다 오면 바로 또 북런던 더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요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일단 네. A매치, 그러니까 지고 나서 진 흐름을 끊는다는 점에서 A매치가 있는 게 다행이긴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서 이 팀의 스탠스가 너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에 필요한 선수를 사오는 데도 너무 망설이고 또 항상 잔존 가치라고 해야 되나? 감가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다 보니까 당장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윈나우가 아니더라도 당장 경쟁력이 있는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할 때는 좀 아끼고 좀 엄한데 막 쾌척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그 보강도 현재로서는 팀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시즌이 되겠다. 오늘 컨디션 좋았거든. 그쵸. 네, 뭐 동료들한테도 슈팅 기회 많이 만들어주고 후반전엔 본인이 직접 이제 중앙에서 움직임도 좋았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네. 또 이유영 캐스터의 예측력은 북런던 더비는 그때 가서 예측할까요? 제가 그때는 아예 그 텔레 느낌으로 아스날 저지를 입고 올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네요. 근데 그럼 욕을 드립다 모르. 아니야, 그게 정말 치트키라니까. 아스날이 이기면 맞춘 거고. 안 그러면 역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아무튼 지금 하이라이트 나올 때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많이 만들어줬는데 좀 이 팀의 수준을 뭐 저희가 너무 제가 선봉인지 모르겠습니다. 팀의 수준을 뛰어넘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좀 많이 외로워 보였던. 그쵸. 네, 네.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나.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이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던 뉴캐슬 원정 경기. 지난 두 경기에서 10골 기록을 했던 10골을 내줬던 것에 비하면 많이 좀 격차를 좁혔지만 네. 여전히 토트넘은 좀 미래가 밝지 않은 경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